강도몽유록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거 설명해 줄게요. 강도몽유록 뭐야? 일단 몽유록이잖아요. 몽유록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몽유록계 소설이 있고 몽자류계 소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몽유롭게 소설은 현실의 인물하고요, 꿈속의 인물이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성을 지닌다. 이게 작품의 특징이고요. 몽자루계 소설은 현실하고 꿈속의 존재가 다른 존재야. 그래서 이거는 단절성을 지닌다. 이 정도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읽어봅시다. 내용을 모른다고 전제하고 보기를 먼저 볼게요.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지?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 감상해라. 그러면 보기도 중요하지만 윗글도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몽록 형식을 통해 병자호란, 그러면 시대적 배경이겠죠. 사실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비판하고 있어요. 몽유록이란 이거 이제 이야기 했잖아, 미리 선생님이. 몽유록의 소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액자식 구조로 대화를 나누거나 견문하고 기록으로 남겨요. 액자식이고요, 대화하고요, 기록으로 남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연결성을 지닌다고 했죠. 뭐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작품은 지배층의 책임 추궁 비판하면서 혼란과 위기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아요. 요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읽어야 되냐면은 개인에서 찾느냐, 사회 구조에서 찾느냐,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의 원인을 개인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은 사회는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능하고 부패인 거를 혼란과 위기의 원인이 뭐냐, 조선 사회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에요. 자, 이거를 읽으면서 개인에게서 찾고 하면은 조선 사회의 유교 질서 안에서 찾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배 담론 안에서 비판의 기준이 있어요. 지배 담론 안에서 비판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배 담론을 벗어나지 않고 비판의 기준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에서 찾는다고도 좀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데, 아니 문제점을 발견하려면은 지배 담론 밖에서 철저하게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진단하고요. 사대부가 여성에게 뭐 절의를 요구했다. 절의를 요구했다. 이건 남성 중심의 사회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못 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여자들이 볼모로 끌려갑니다. 왕자하고 신하들도 끌려갔지만은 많은 백성들이 볼모로 끌려가요. 이 중에 여자들이 많았는데, 그럼 그 여자들한테 야, 너희는 절의를 지켜야 돼. 아니, 남자들이 여자를 못 지켜놓고 여자들에게는 절의를 요구하는 사대부적 당대의 가치관이 있다. 이거는 선생님 굉장히 비판하는 대목인데, 어쨌든 선생님 요거를 읽을 때 이 기준으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읽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랬어요? 맨 처음에 뭐 하는 거야? 꿈속의 체험과 자연스럽게 연결, 여기에 보기에 나온 말인지를 체크하랬어요.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담론 안에서 전쟁에 대한 비판 기준을 마련,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혼란과 위기의 모습, 맞아요? 혼란과 위기의 모습을 어떻게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배층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문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개인에게서. 그다음 사대부가 여성에게 절을 요구했던 가치관, 당대의 가치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거는 자 어떻게 하랬어? 첫 번째, 지금 분홍색 친 거는 뭐야? 보기에 나온 말이냐, 나오지 않은 말이냐를 따지려고 밑줄을 한 거예요. 분홍색으로 한 거는 나온 말이냐, 나오지 않은 말이냐. 그러면은 이게 다 나온 말이면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로. 이 파란색으로 줄을 칠 때니까 뭐야? 시신을 수습해 주려고 간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원혼들과 만난다. 맞는 거죠. 석장을 짓고 한 거에 거닌 것이 담론 안에서 비판하려고?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답은 요거. 그래서 두 번째는 요 파란색으로 줄친 게 이거하고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세요. 그러면은 분홍색에서 이미 답이 나오면은 그냥 이 파란색 안 봐도 된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틀리면 어떡해요? 그 틀리나 안 틀리나 자꾸 연습해 보세요. 수능까지 아직 연습이 남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라님이 피난하고 임금이 항복하는 거 맞죠? 연결이 되죠. 구체적으로 밝혔죠. 남편이 계책이 없는 아들들에게 큰 임무를 맡는 거 잘못됐다. 그러면 뭐야? 남편이 문제였다. 무능력한 아들들에게 큰 임무를 줬다. 그다음에 기녀가 절개를 우르는다고 말하면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다. 요거는 당연히 뭐야? 절개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다? 자, 보기에서 나온 거 기준으로 읽을 거예요. 자, 누구한테 있다? 개인에게 있다. 그 다음에 지배 담론 안에서 그 다음에 여자에게 뭐야? 절의를 요구했다. 당대의 가치관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 기억하기 힘들면은 요거를 써놓고서 이렇게 읽으세요. 이거 기준으로 1, 2, 3 기준으로 읽어주시면은 굉장히 읽기가 편할 거야. 자꾸 연습해야 된다. 자, 청어선사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 수습해줄 생각으로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인가가 폐허되어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야? 움막을 짓고 불공 들이고 숙식을 했어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그러면 이게 현실이고요. 이게 꿈이겠죠. 하늘강 파란데 수심에 잠긴 구름 이런 거는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죠. 근데 객관적 상관물은 내신에서 중요하고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흩어졌다고 서글픈 수심, 서글픈 정서를 나타내는 말들이죠. 동그라미 하자고 했지. 처량한 게 심상치 않았다. 석장, 이거 뭐야? 몽둥이 장자라 했어요. 이거 뭐야? 지팡이에요. 지팡이 짚고. 이 지팡이를 나타낼 때 뭐야? 장자를 뒤에다가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라 했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뭔 소리지?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석장 짓고 한가로이 거닐고 있어요. 아까 나왔지. 이거하고 뭐야? 비판하는 내용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관련성 없습니다. 전해오는 소리가 있었으니 노래소리와 울음소리. 어머? 노래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야. 노래 따라가 보니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자들. 기이하게 여겨서 죄다 여자였다. 어여쁜 얼굴이 백발인 사람이 있고 정치인 시들지 않아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성대한 모임을 가졌다. 여기는 좀 빨리 읽으셔야 돼.
놀라고 두려워 허둥지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어. 요런 모습에 요런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요런 이도 있고 요런 이도 있고 요런 이도 있다. 참혹하고 이제 뭐야? 요거는 뭐야?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들의 여자들이에요. 한 부인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그러면 뭐야? 이런 형식은 이렇게 나와서 한 사람씩 자기 사연이라든지 생각을 이야기할 거예요. 나라님 피난했으니 처참하며 운명을 달리한 거 하늘의 뜻입니까? 이유를 모르는 답일시 바로 내 남편이다. 그럼 요거 뭐 해야 돼?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개인에게 있다. 이유가 뭐냐? 재상의 지위에 있었대요. 어머, 남편이 재상에 있었고 임무를 맡았는데 공론을 살피지 않고 그러면은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 공론을 살피지 않았다. 사사로운 정의에 치우쳐가지고 막중한 임무를 아들에게 맡겼다. 아니는 아름다운 경치나 들으며 계책이라는 건 없었으니 군사일에 아는 게 있었냐? 그러면 아들한테 안 맡겼어야 된다. 그런데 맡겼다. 문제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개인에게 있다. 요 이야기입니다.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오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었건만 그러면은 뭐야 강이 깊고 성이 높으면은 뭐야 이 남한산성을 지킬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대사를 그르쳤으니 당연한 거다. 죽임을 당한 것도. 그러나 누구 잘못이다. 아비 잘못이라니 그 아들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겠냐. 자결한 것도 당연하니 어머 죽었어. 죽음의 원인이 자결입니다. 한스럽게 없다. 다만 내가 이런 한스러울 거 없어요. 난 죽고 아이도 죽고 나도 자결하고 한스러운 거 없어. 다만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죄가 남았으니 악명을 온 바다에 기른데 씻을 수 없다. 하니 옷깃에 가되어 잊을 날이 없다. 그러면 뭐야? 하는 뭐야? 나라에 보답 못하고 죽은 게 한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제상의 부인이죠. 그 다음에 한 부인이 해서 서방님은 헤아리지 못하고 서방님은 제주를 헤아리지 중책 맡아 지역만 믿고 게을리했으니까 실패한 거다. 그러면 이것도 누구의 잘못이다? 개인의 잘못이다. 비바람 몰아쳐 사직 존폐가 성에 달려있거늘 전구 무너져 임금이 항복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일이 강도 수비하지 못한 거다. 강도 몽유록 사형을 당한 거는 군법에 해당. 요 제목들 의식을 하고 꼭 읽으세요. 현대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군법에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민국은 같은 책임을 졌으면서 목숨을 보장해서 천수를 노렸다. 이민국 김자점 실존 인물이죠. 모든 병사를 거느렸으면서도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고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목숨을 부지하며 깨닫고 임금을 길 가는 사람도 보도됐어요. 잘못했네. 오히려 왕법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은총이 더해졌다. 또 신기원은 임무를 담당할 그릇이 못 되고 계책이 없었거늘 막중한 임무를 지켜 도성을 지키겠다. 그러니 군신간의 의리를 잊고 제한몸만 빼어 환난 피하고 지략이 있다 여기며 거북처럼 목을 움츠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 지났다. 그러면은 3명 이야기가 있죠. 요것도 전부 다 뭐야? 개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군법에 해보지 않고 총회와 군법을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얘네들은 총회와 녹봉을 더해줬다.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 홀로 사형을 당했으니 내 서방 자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방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랬어. 내 서방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이치고요. 이치야. 그런데 얘네들은 이민국 김자점
누구지? 이름이 심기원. 이 사람들은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그런데 군법에 회부 안 되고 요랬습니다. 그게 짜증나요, 화나요, 이 소리겠지. 그런데 서방님만 뭐예요? 군법에 회부가 돼서 사형을 당했어요. 원통하다. 내 한 목숨 잃은 건 아까운 거 아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영영 살아계신 시아버지가 영영 자식을 잃었으니 죽은이든 산이든 엄마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예요? 나도 뭐예요? 원통이에요. 시아버지도 자식을 잃었으니까 뭐야?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은 개인에게 분명히 있는데요. 내 남편 잘못했어요. 내 남편 잘못했지만 요 세 명은 오히려 군법에 해부되지 않고 오히려 총애와 녹봉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략했다는 건 뭐예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의아해하는데 그 여인이 빙글에 웃음을 짓다. 그 여인은 뭐예요? 기녀입니다. 노래와 춤, 청조가 소식을 전하고 청조 너무 많이 나오지. 파란색, 파란색. 옛날에 뭐야? 연락 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선세계에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맡은 새. 그럼 편지를 전하는 새. 그러니까 전하고 나비가 향결타하며 거느건만 양대요. 밤마다 운우의 정이 있으니 운우의 정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는 정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고 아는데 이런 거 가지고 뭐 또 안 중요해. 기녀니까 향락이 지극하여 즐거웠다면 즐거웠다. 자, 이게 더 중요해요. 나는 해피하게 살았어요. 기녀라서. 그러나 인간사 돌아보면은 뭐다? 귀 여길 거는 뭐야? 절이에요. 깊은 규봉에 앉아 비단잠 한강을 해서 한결같은 말고는 살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절이가 중요하니까 깊은 규방, 여자가 머무는 방에 있고요. 한 난군을 모시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청춘의 나이에 꽃이 지고 말았습니다. 뜻밖의 풍파는 병자 호란일 거고요. 그래서 내가 꽃이 지고 말았다는 건 난 죽었어요. 다 원혼들이잖아요. 오늘 밤 힘이 훌륭하면 제 분수 바뀔 것이라 여러분의 절개를 우러르며 절개 아름다운 말씀 들었습니다. 하늘이 감동할 거고 사람이 탐복할 거다. 죽어도 죽은 거지 무슨 한이 있겠냐. 강도가 함락되고 강도 몽유로 제목 생각했어. 임금이 어떤 능력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청성스러운 신하,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다. 부인들은 죽음을 택했으니 무슨 서글픔이 영예로운 죽음, 절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뭐야? 절개를 기생은 칭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말에 일시의 여인들이 통곡했다.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선사는 들킬까 싶어 날이 밝기는 물러나오는데 자, 여기까지가 꿈이고 깨어보니 뭐야? 한바탕 꿈이었다. 일장 중몽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뭐 봤어요? 첫 번째, 개인의 문제다. 개인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청나라한테 박살난 거다. 두 번째, 지배 담론 안에서 해요. 지배 담론 안에서 한다는 거는 여기서는 임금에 대해서는 욕 안 하잖아요. 유교의 논리는 뭐예요? 충성과 효도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는 원망하는 소리가 없고 임금은 은혜를 너희들한테 줬는데 너희 개인이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 절이는 뭐야? 그때 당시에 가치관 여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가치관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자. 청어선사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갈등을 주도하고 있다. 잘잘못을 판단하고 있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있다. 대화를 듣지만 개입하지 않은 관찰자. 벌써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 요 마지막 부분만 좀 빨리빨리 좀 읽어주면 안 될까? 그럼 답은 뭐예요? 지금 위로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있어요. 청어선사야? 기억이? 기억이 뭐니? 기억. 그 여인, 기생이고 절개를 칭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위로한다, 가치가 무엇인지 강조한다, 수치스러운 모습, 지난날 행동, 성찰, 부인의 모습을 칭송, 적절치 않은 거죠. 위로합니다. 가치관을 나타내요. 나라의 수치스러운 모습 언급했고요. 자신의 모습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는 거 아니고요. 부인들을 칭송하고 기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A, B에 대한 인물의 태도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랬어? A, B 지금 대화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 말이니 요거를 구별을 좀 해달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A는 뭐야? 재상의 부인이지. 여기는 뭐야? 중책을 맡은 사람이죠. 그런데 자, 누가 요거는 재상 부인이고요. 요거는 뭐야? 방어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의 부인일 거예요. 누구는 이제 이거는 상관없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건 요 목적은 뭐야? 목적은 잘못은 우리 남편에게 있다. 요거는 잘못도 우리 남편에게 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야? 다른 사람은 뭐를 안 받았어요? 벌을 안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나머지 세 명은 뭐야? 군법에 해부 안 됐어요. 우리 남편만 죽었어요.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요게 차예요. 다른 사람은 오히려 잘 됐는데 내 남편만 군법에 해부됐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목숨 모르는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있다. 바람직한 임금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 전쟁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남편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B와 달리 A와 달리 요거 해야 되죠. A는 가족이 전쟁과 죽음을 맞이했는데 죄가 남았음을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B의 발화전은 불합리한 처벌 요거 선생님은 여기서 나올 줄 알았는데 요거 맞는 이야기고요. 맞는 이야기고 지금 뭐야? 아까 뭐예요? 지배 담론 안에서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했어요? 지배 담론 아니라는 거는 뭐야? 유교적인 담론 안에서 유교적인 담론은 뭐야? 효와충입니다. 그러면은 효와충을 원하는 거는 뭐야? 수직 관계로 너희들이 임금은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니까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 신하에게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4번 문제풀이 했죠.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문제를 어디가 연결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궁금한 거는 다시 질문